부동산 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금융당국은 2009년 8월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와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리스를 허용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간 부동산 리스의 활용 실적은 전혀 없었다. 이에 최근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으로서는 부동산 리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부동산 과열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리스라 함은 당초에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한해 세일즈 앤드 리스백, 세일 앤드 사인 리스베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리스금융 형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과거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한 것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 대상도 미보유 부동산도 포함시키고 나아가 리스 기간도 8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다만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의 범위를 일정 수준의 리스 실적, 자동차 리스 제외, 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간 부동산 등 경기 전반의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금융을 일으키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리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리스의 경우에는 만기시 재리스, 반환, 구매 선택권이 리스 이용자인 중소기업에 있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 등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리스 이용자는 과도한 부동산 구입비를 절감하면서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만기 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용이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동산 리스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 리스의 경우에 최초의 리스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리스 이용자에게로 반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 부담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리스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하에 유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리스가 창업기업의 성장기에 나타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자금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즉 부동산 리스가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펀드 등을 통한 세일즈 앤드 라이센스 백 방식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적인 구조가 열악한 지식재산 보유 기업 등이 이를 직접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다소 이율이 높지만 제2금융권인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부터 부동산 리스를 통한 금융 지원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부동산 리스야말로 재무구조 등이 열악한 창업 중소기업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시대의 직간접적인 지식재산 금융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어쩌면 지식재산 보유 기업으로서는 부동산 리스가 상당히 의미 있는 범사회적 금융 인프라로 와닿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리스가 창업 성장기에 진입한 지식재산 보유 기업이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향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